안녕하세요, 루트나인입니다. 아이폰이 한국에서 사용하기 가장 아쉬운 점 딱 하나를 꼽으라면 모든 유저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간편전자결제 애플페이가 되지 않아서 불편하다는 것일 겁니다. 이제 애플의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들이 등장하는 9월에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다양한 루머와 정보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애플페이 한국 런칭에 관한 루머입니다. 이에 관해서 제가 보유한 정보와 시장의 루머 그리고 제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페이는 2014년 애플 9월 이벤트에서 아이폰 6 그리고 애플워치와 함께 선보인 간편 전자결제 서비스입니다. 저는 당시 애플이 이 서비스를 공개하고 개인적으로 실제 사용할 수 있기를 꽤 오래 기다렸습니다. 우선 초기에는 사용할 수 있는 곳이 극히 드물었고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이 홀푸드 마켓이라는 식료품점이 있었는데요. 2014년 10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는 했지만 실제로 보스턴에서 사용은 2015년 6월경부터 가능했습니다. 바로 NFC 단말기 교체 및 보급에 따른 시간이 필요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가 애플페이 사용 여부에 관해서도 문의를 했었는데요. 점원들은 물론이고 매니저도 애플페이가 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고 제가 계산할 때 단말기에 아이폰 6를 갖다 대니까 영수증이 출력돼서 점원들과 매니저가 깜짝 놀라면서 신기했던 일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는데요. 지금은 보급이 되어서 편하게 사용을 하지만 당시에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한정적이었고 보급 속도도 매우 더디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바로 NFC에 있었습니다. 2012년 아이폰 5가 출시되기 전 시장에는 새로운 아이폰 5에 애플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적용될 것이라는 소문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애플이 당시 떠오르고 있는 전자결제에 관한 핀테크 스타트업들을 컨택하고 있었고 월가에서 최고의 이슈는 모바일 전자결제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이에 맞추어서 개발하고 있던 핀테크 기술은 오늘날의 NFC 기술이 아니라 당시 시장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기술이지만 블루투스를 기반으로 하는 아이비콘이라는 기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NFC는 그 기술 자체만으로는 보안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말 그대로 단말기에 갖다 대면 그냥 결제가 되어버리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2013년 중반 애플 내부에서는 NFC와 아이비콘 중 선택에 대한 첨예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NFC는 시장에서 나름 오랫동안 사용되면서 많은 문제와 기술적 과제, 시장의 한계와 보안에 대한 이슈들이 여러 번 검증되었고 아이비콘은 기술적으로는 뛰어나지만 시장에는 생소하고 관련 기업들도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습니다. 결국 2014년 가을 마침내 보여진 아이폰 6에는 NFC가 있었습니다. 애플은 무엇보다 시장에서 검증되고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는 NFC를 선택하게 된 것이었죠. 실제로 애플이라는 기업을 돌아보면 새로운 기술을 보여주는 것보다 시장에서 검증된 기술을 자체적으로 보완하고 재해석해서 보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애플은 NFC의 취약점을 2012년 인수한 어센텍사의 획기적인 기술 바로 터치 아이디로 연동하게 하고 카드 정보나 서버를 핸드폰에 남기지 않고 카드에 암호화된 고유기기 계정 정보를 부여하는 방식의 보안 기술을 적용해서 높은 안정성과 빠르고 간편한 결제 방식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애플은 당시 지갑을 대신하게 될 거라는 자신감까지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습니다. 우선 새로 나온 아이폰 6에만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 아이폰을 구입하는 사람들만 가능한데 이 중 몇 %가 이용하게 될지 또 매장의 경우 NFC 단말기로 바꾸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비용 결국 저변 확대 속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애플의 NFC는 성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저변 확대는 느린 속도였지만 애플의 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꾸준한 성장세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애플페이입니다. 이미 미국 간편 결제 시장에서는 애플페이가 가장 높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애플페이는 미국을 기반으로 해외에서도 확대가 되고 있는데 GDP 기준으로 글로벌 10위권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다양한 루머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큰 루머가 바로 삼성이 이를 고의적으로 막고 있다는 루머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삼성은 2013년 당시 삼성 월렛이라는 모바일 지갑 서비스를 선보였지만 시장에서는 큰 호응을 얻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삼성 월렛의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는 새로운 간편 결제를 기획하면서 다양한 핀테크 글로벌 업체들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핀테크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새로운 단말기가 필요함에 따라서 은행, 카드사, 금융당국의 이해 그리고 새로운 수수료와 계약 등이 필요한 NFC 기술과 새로운 단말기
단말기에 따른 복잡한 이해관계가 필요 없이 기존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는 킥스타터에서 시작된 보스턴의 스타트업 미국의 루프페이사의 MST가 있었습니다. 삼성은 2014년 루프페이에 대한 전격적인 투자를 하고 2015년 2월 한화 약 2,700억 원을 주고 루프페이를 인수합니다. 그리고 NFC와 마그네틱 방식의 기존 단말기 두 가지 모두를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더불어 자사의 녹스와 ARM사의 트러스트 존 보안 기술을 더해서 삼성페이를 2015년 선보이게 됩니다. MST는 루프페이에서 개발 초기에 90%의 미국의 구형 단말기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디자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변 확대 속도가 NFC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2017년 시장의 대사가 NFC로 흘러가자 국내 카드사 8개 업체는 NFC를 통한 간편결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NFC 무상 지원 사업을 준비하였는데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를 두고 여신 전문 금융법 제18조 3항을 근거로 카드사가 가맹점에 카드 결제 단말기를 무상 또는 리베이트로 지원하는 것은 이 규제를 적용받는다고 불법으로 금지를 시켰습니다. 실제로 애플은 2015년부터 국내 카드사들을 중심으로 진출 협의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규제로 실질적으로 NFC 단말기 보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애플페이는 한국에 진출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애플페이 최고 책임자 애플 부사장인 제니퍼 베일리가 최근 포춘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저변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느린 이유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이에 대한 지원 규제가 낮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Why is the United States behind on contactless payments? The U.S. was one of the last countries to move to the chip technology, which is more secure. And part of the reason is because the U.S. is less regulated in this space. And so many countries, I think, mandated the move to chip technology from a regulatory standpoint. The U.S. has not. And so we were a bit slower to move. Of course, we're a huge market with many, many players who bring together the whole payments ecosystem. You said some. NFC의 한계를 넘은 삼성페이의 저변 속도가 빠르고 삼성만 가능한 것처럼 보여서 삼성이 독점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사실 고유 기술 자체가 저변 확대에 빠를 수밖에 없도록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소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애플페이가 올해 출시 소문이 나온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규제 샌드박스 때문입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핀테크 산업이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높은 세금과 강력한 규제로 엄격한 영국에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자 시작된 규제 유예 및 면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1월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규제 혁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함께 지난 4월 금융혁신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금융위원회에서도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어서 앱을 이용해서 결제 서비스의 NFC 기술을 이용하면서 신용카드 단말기를 구매할 필요가 없는 기술을 보유한 페이콕과 한국 NFC가 금융위원회에 상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QR코드 방식의 간편 결제 서비스의 제로페이와 카카오페이와 같은 서비스에는 리더기와 포스 업그레이드 비용을 지원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이중적인 유권 해석을 내놓으면서 업계는 특정 서비스에 대한 특혜라고 반발을 하고 있어서 NFC 단말기의 지원 규제가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가 시장에서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규제가 풀리는 경우에는 애플페이가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애플이 고수하고 있는 수수료 정책에 있습니다. 애플은 기본적으로 카드사별, 은행별, 국가별로 0.03%에서 0.15%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 진입하던 2016년에는 미국 은행들에게 일괄적으로 0.15%의 수수료를 받는 거에 비해서 전례 없이 0.07%로 낮추어진 수수료를 책정하면서 시간이 지체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 수수료를 받지 않는 삼성페이가 독보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서 기존 카드사들은 애플페이를 기대하고 있지 않지만 신용카드 후발주자들은 애플페이에 상당한 러브콜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데 아이폰 국내 시장 점유율이 30% 정도를 보이고 있고 충성도 높은 애플 유저들은 애플페이가 적용되면 대부분 바로 사용할 것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별개로 8월부터는 신한, KB국민, 삼성, 현대, 롯데 등 5개 카드로 애플 앱스토어 결제가 추진되면서 애플페이에 대한 기대감도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애플페이가 한국에서 가을에 바로 런칭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NFC 단말기 지원 규제를 해제한다라는 기사를 보시게 되면 몇 달 내로 한국에서 애플페이를 보시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루트9 채널을 구독을 하시면 쉽게 접하기 어려운 IT 업계 최신의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급하게 전달해드리는 내용은 커뮤니티 탭을 통해서 발송이 됩니다. 하지만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정보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에 구독 버튼과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종 모양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최고의 정보를 가장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